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자 멘토 조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부동산 부자들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했는지 좀 궁금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부동산 부자들은 원칙이라는 기준과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부동산 부자들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부동산을 선별하고 투자를 하는지 오늘 그 내용으로 한번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방송 또 시청하시다가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또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주저없이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번호 02-2638-395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 부자 멘토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부자들만 아는 부동산 ABC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기준과 원칙이 되는, 과연 이 부동산 부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원칙으로 투자를 하는가라는 측면으로 일단 강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칙 중에 하나가 A, 바로 에어리어입니다. 이게 바로 지역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기본적으로 최근에 지역에 대한 양극화가 더 심화되신 거는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 선정하는 기준을 일단 에어리어, 어떤 지역을 선정하느냐라는 원칙을 한번 잡아야 되는데, 자, 한번 사례로 판교를 한번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판교는요, 지역을 딱 두 개로 나누다 보면 서판교와 동판교로 나눠져 있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 판교에 거주하지 않더라도요, 일단 상식적으로 거주 지역은 서판교가 유리하고 투자 지역은 동판교가 유리하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자, 가격 차이를 보면 서판교보다 동판교가 4억이 더 높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4억이 높다는 얘기는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구에 대한 변동인데, 자, 서판교에는 있고 동판교에 있는 것이 바로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자, 여기 테크노밸리가 동판교 쪽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또 제2 테크노밸리가 또 만들어지는데, 자, 이 부분을 놓고 보면 동판교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상권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서판교 쪽에서는 아파트 대규모 단지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권이 활성화되질 않고요. 오히려 동판교 쪽에는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알파돔시티 같은 이 해당 지하철 위주, 교통 역세권 위주로 상권이 크게 발달이 돼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서판교에는 교통이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대중교통은 이용이 가능합니다만, 동판교에는요, 그런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바로 신분당선 그리고 여주까지 들어가는 경강선이라고 하는 지하철 더블 역세권이 또 되어 있다는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가요, 자, 이게 거주 조건상의 좀 차이가 나는 것이, 서판교는 거주 환경이다 보니까 학교도 초등학교, 중등, 고등학교들이 다 이렇게 분포가 조금 더 이 집심성이 아닌 산재성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반면에, 자, 동판교는 아무래도 상업화, 교통이 호재가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집심성으로 모여 있는, 자,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하나를 따지면 네 가지 요인이 각각 1억씩 차이가 난다라는 이런 상황들이 나온다는 것이 첫 번째. 자, 두 번째는요, B, 바로 이 블록 전략인데, 자, 우리가 블록 전략은 조금 표현한다 그러면 똘똘한 한 채로 갑니다. 최근에 부동산 규제, 세금이나 대출 규제들이 대부분 주택 쪽으로 많이 정부에 치우쳐져 있는데, 자, 부동산은 주택, 토지, 상업용으로 세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가능하면 세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상품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역권을 놓고 보더라도 서울권, 역세권으로 블록화되는 반면, 예를 들어서 지방이라든가 본인 고향이 나는 향수에 젖어서 1, 2 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투자에 대한 컨셉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자, 부동산 상품도 분산을 하고 집중을 하느냐, 이거는 선택과 집중의 차이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도 다주택자로 들어가시는 분, 그리고 본인이 원하시는 본인 취향으로 가시는 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요. 자, 세금에 대한 부분 이제는 세테크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공동 소유 아니면 자녀분들한테 증여 쪽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종부세나 양도세에 대한 절감, 이 세테크를 하지 않으면 블록화되는 전략 상당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두 번째 B 전략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C, 바로 이 캐슬입니다. 자, 캐슬은요, 우리가 성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튼튼한 성 안에 들어가야지 안전하고 중장기적으로 견딜 수가 있는데, 자, 서울권 3대 도심 아시죠? 강남권, 그래서 강남 3구권, 자, 아직도 정부에서 정부 정책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기본적으로 여기요 10년 동안 절대 안 빠진다라는 거 기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자, 마포, 용산, 성동. 자, 이 동네도 기본적인 컨셉 아직도 개발이라든가 인구 그대로 빠지는 동네가 아니라 유입되는 동네. 자, 세 번째, 여의도, 영등포, 목동. 자, 이 동네도 결국은 서울권 3대 도심과 또 하나 바로 이 한강변을 중심으로 항상 지역이 선별되어 있는, 그러면 최소한도 이러한 지역의 캐슬, 내가 성 안에 들어가서 굳건히 지키고 간다 그러면 충분히 오랜 중장기적으로 버티는 전략뿐만 아니라 차익, 결국은 부자 되는 원칙을 항상 원칙으로 가져가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자, 기본적으로 원칙 중에 하나가 투자 선정에 대한 기준을, 자, 제가 이게 좀 방송을 통해서 얘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 누구나 아시는 상식적인 얘기. 자,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하느냐, 가격 투자를 하느냐라는 기준은, 자, 기본적으로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칙이 뭐냐면 시간 싸움이거든요. 자, 그런데 시간에 의해서 벌어주는 것이 바로 가치가 있어야지 결국은 차익이 되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가치를 장기 투자, 중장기로 가시는 컨셉이 하나가 있고 단기로 가는 컨셉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반값으로 들어가는 개념이라 그러면 단기 투자 맞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단기로 들어가는 게 이제는 그런 상품들, 그러한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제는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장기로 가는 투자가 맞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기준이고요. 자, 그러면 중장기로 가는 거, 그러면 짧게 10년이라고 놓고 보면 10년 후에도 부동산에서 결국은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과연 그런 지역들 어딘가. 자, 우리가 서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자, 정부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다 칠해 놓은 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자, 이거 솔직히 정부에서 강하게 잡을수록 겁납니다. 겁나다는 얘기는 그만큼 규제라는 것은 정부에서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르듯이 규제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이 규제 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서운 거 사실이지만, 오히려 저희가 볼 때에는 이 규제 안에서 틈새 상품들을 찾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그래서 부자들, 부동산 부자들은 대부분 이 내용을 아는 거고요. 결론, 한강변 주변, 지금도 오세훈 시장이 지난주에 또 발표했습니다. 자, 서울권의 재개발, 재건축, 인재,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해놨고요. 자, 서울의 용산권, 아직도 신흥부촌으로 탄생할 수 있는 거는 강남구 이쪽이 아닙니다. 용산 쪽, 특히나 마포 쪽은 이미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용산권을 더 주목하시라는 얘기 드리고요. 자, 강남 송파권 안에서도 기존에 이제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건축되는 쪽도 유심히 지켜보시라는 얘기 드리고요. 자, 지금 현재 수도권의 제3기 신도시부터 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신도시 쪽 안에서도 인구와 정책이 집중되는 지역을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신다고 하면 충분히 10년이 아니라 20년까지도 충분히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좀 설명드렸던 바로 부동산 부자들이 어떻게 투자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잡아가는지, 자, ABC라고 하는 용어 막 딱 세 가지이기 때문에 뭐 기억하기도 좋겠습니다만, 자, 원칙은요, 짧게 가시는 원칙이 아니라 좀 더 길게 가는 원칙으로 가시고요. 또 하나, 자, 본인이 그냥 본인 취향에 좋아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투자 쪽, 실거주라든가 거주 만족도를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투자 쪽 컨셉에 약간만 방향만 좀 턴을 해주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좀 편안하게 중장기적으로 유익하면서도 슬기로운 투자가 된다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 좀 궁금하신 분들, 제가 이제 세미나 특강을 매주 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자들만 아는 부동산 투자 전략과 추천 지역에 대해서 좀 이 강의를 좀 준비를 했으니까, 해당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좀 인원수가 좀 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반드시 좀 해주셔야 되는데 02-2638-3956번으로 전화를 좀 주셔서 미리 예약하셔서 신청하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집중하고 좀 더 이게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바로 매물. 첫 번째 이 성북구 상월곡동에 있는 이 통건물입니다. 개요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위치가 6호선 상월곡역 도보 1분, 초역세권입니다. 이게 통건물이기 때문에 일단 토지 면적 139제곱미터. 이게 4층짜리 건물이다 보니까 연면적 338.36. 이게 다중주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택이라고 하니까 혹시 다세대, 우리가 보통 다주택자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거는 단독입니다. 그래서 1주택 기준으로 보시라는 얘기를 설명을 드리겠고요. 시세가 19억에서 19억 5천만 원이고요. 여기도 지금 보증금과 대출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보증금 대출 활용하신다 그러면 한 8억 후반대에서 9억 초반대 자금 가지고 투자가 되는 바로 매물이 되겠는데, 이 매물 좀 포인트를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주변 자체가 역세권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 바로 여기는 대학 생활권으로 상권도 만들어져 있으면서 또 주거 문화권이 만들어져 있는 동네다. 그러면서도 주변 자체가요, 공원 녹색권이 그래서 이 주거 쾌적성까지도 만들어져 있는 바로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상월곡 하면요, 강북 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개발과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주변 자체가 이미 장인 뉴타운인데, 서울권에서요, 장인 뉴타운만큼 큰 뉴타운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총 15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재개발 수혜지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장이 이번에 바뀌면서 더욱 부각이 되는 입지라는 점. 세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과연 미래가 어떻게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느냐. 바로 여기도요, 대부분 홍릉 쪽 주변에 대학, 명문대학가가 이게 즐비하다 보니까 연구특가 개발지로 이미 확정이 돼서 개발이 진행이 될 예정에 있으면서 여기도요, 지금 이미 1호선 초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강북 횡단선 또 교통 호재까지도 만들어지는 그러한 이 장점을 갖고 있는 매물인데, 일단 지도를 좀 보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상월곡역입니다. 여기 동덕여대가 바로 대학생활권이면서 주변 자체 오동공원이라든가 바로 이러한 청량공원까지, 그래서 공원 녹지화도 돼 있고, 주변 자체를 보면 반경 한 3km에서 4km를 놓고 보면요, 다 이 명문대학교들이 다 이게 즐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대학권 상권 기준뿐만 아니라 이 기준은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한 곳이라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장인 뉴타운 하면 제가 아까 했던 총 15개 구역. 15개 구역이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데, 어떤 곳은 추진이 됐다가 실제 조합 구역 해제가 되고 했던 도시 있는데, 이 부분은 과거 서울시장이 시행했다가 해제했다 하는 부분인데, 요번에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주택 공급 더 확대하겠다라는 측면으로 보다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됩니다. 그런데 동덕여대 옆에까지 놓고 보면 이 부분이 이제
그 호재들로 들어오는 입지라는 점이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옆에가 홍릉인데, 자, 여기가 뭐 명문대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구단지들로 질비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정부에서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하는 개발이 확정이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한 4,800억 원 정도의 정부 지원 자금을 가지고 개발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중장기적으로 미래 가치가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자, 여기에 이미 6호선이 지금 이미 개통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에도 강북 횡단선과 동북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적으로 한 6년에서 7년 정도 뒤가 되다 보면 충분히 상월곡동 자체에는 교통, 뭐 더블 역세권뿐만 아니라 트리플 역세권까지도 훨씬 더 유리해지는 부분이 되는데, 자, 이 매물 시세, 자, 지금 19억에서 19억 5천입니다. 4층짜리 단독 건물인데 지금 다중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임대가 보증금 3억 4천에 자, 월 한 8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으로 임대가 맞춰져 있고요. 자, 대출 한 7억 정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제 현금, 실투자금 8억 후반대에서 9억 초반대 정도 가지고 이 투자가 되는 매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능하면 똘똘한 한 채, 그러면서도 다주택자가 안 되고 단독으로 가실 수 있는 1주택이 되는 기준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집중해야 될,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매물, 바로 용산입니다. 청파동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 자, 개요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4호선, 1호선 숙대 입구역과 남영역의 역세권, 보통 이제 도보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실사용 면적 52, 대지 요 정도. 자, 시세가 4억대 정도 됩니다. 자, 현재 실투자금은 뭐 전세가 됐던 대출이 됐던 한 1억 중반대에서 2억 초반대까지 검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청파동 바로 이 투자 포인트. 자, 여기도요. 바로 이 대학생활권입니다. 이 숙명여대가 있다 보니까 인구 집중 지역이면서 바로 이 임대 수요가 일단 풍부한 입지라는 점. 두 번째, 용산 자체가 아직은 개발이 완료된 게 아니라 저개발과 저평가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변 재개발 수혜지로 또 부각이 된다는 장점. 그리고 용산이라는 곳 전국 기준, 서울 기준 다 따져도요. 용산만큼 이렇게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데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랜드마크, 바로 용산공원 개발화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역 개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미래가치 있다는 점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지도를 좀 보면서 살펴보게 되면 바로 이게 용산역, 위에가 숙대 입구, 그래서 청파동이 여기인데 주변 자체를 놓고 보면 민족공원, 한남뉴타운, 또 서부 이천동, 국제업무지구, 자, 무궁무진한 개발 호재도로 포진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용산이고요. 자, 여기 강남이 있고요. 서울역이 있고 영등포, 여의도. 이게 바로 이 트라이앵글, 서울의 3대 도심 안에 가장 센터를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용산인데 그 중심에도 청파동이 있다는 점, 바로 이 중요한 입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자, 용산역 주변으로는 이미 용산역 개발이 거의 90%가 끝나 있는데 주변 자체에 아직도 개발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습니다. 총 16개 정도가 개발이 되는데 그중에 이제 용산 정비창 개발, 재개발 구역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청파동 하면 아직까지 청파동이 재개발이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청파 1구역으로 해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합 설립이 금년도 한 7월에서 8월 정도면 조합 설립 예정에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청파 1구역 말고 이제 2구역, 3구역도 추진이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러면 청파동 1가뿐만 아니라 2가, 3가까지도 더 확대된다는 점도 강조를 좀 하고 싶고요. 자, 여기 용산 자체뿐만 아니라 서울역 기준에도 놓고 보더라도 GTX B 노선 그리고 신분당선, 자, 용산 자체에 현재도 이 교통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이렇게 더 호재거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 중장기적인 미래 가치가 인구가 빠지는 게 아니라 더 들어온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고 싶고요. 자, 이 해당 매물, 자, 일단 시세 좀 얘기를 드리면, 자, 이게 투룸입니다.
자, 원룸도 아니고 투룸 구조이기 때문에 한 3인에서 4인 정도의 가구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데, 자, 시세가 4억 5천대에서 4억 9천대 정도가 됩니다. 자, 전세가 지금 한 3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 원칙 실투자 한 1억 5천대에서 1억, 2억이 좀 채 안 되는 돈 가지고도 이 투자가 될 수가 있고요. 자, 혹시라도 전세 말고 그냥 내가 월세라도 하겠다. 자, 여기 용산이 지금은 임대 수요가 많다 보니까 약 한 100에서 110만 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한 40% 정도 받으셔서, 자, 여기도 똑같이 1억 중반대에서 2억 초반대까지도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놓고 보신다 그러면 2억 미만 가지고 한 10년 정도 중장기적으로 용산에 재개발을 바라보고 컨셉을 갖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보시고요. 한 번 더 팁을 더 드린다 그러면, 자, 가능하면 연세 있는 분들 본인 명의 마시고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자금대가 작기 때문에 자녀 증여용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보신다 그러면 오히려 한 8년이나 10년 뒤에 자녀 명의로 재개발 분양권, 입주권을 오히려 받는 컨셉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팁을 좀 드리니까 이런 점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 드리겠고요. 자, 제가 이제 이런 내용으로 여러 가지 부자들이라고 하는 부분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도 가능성이 높은 부자가 되는 방법, 제가 이 특강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 자, 부동산 투자 전략 및 추천 지역에 대해서, 자, 매주 합니다. 매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하는데, 자, 아직까지 코로나가 좀 잠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으로 하는 점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자, 요 해당 전화번호로 반드시 예약을 해 주셔서 예약 신청을 하셔야지만이 이 세미나 강의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자, 요 점 좀 유념하시고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이요. 자, 부동산 부자들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투자, 그러면서도 물건을 선정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지 이런 내용으로 좀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내용을 보시다 보면 여러 가지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실제 지역 선정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해당 이 매물을 또 보실 때 여러 가지 어떤 측면으로 보셔야 되는지 좀 헷갈리실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럴 때 우리 시청자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으시라는 얘기를 좀 꼭 좀 드립니다. 저희 전문가들이요, 기본적으로 이런 세미나뿐만 아니라 1:1 이런 상담들은 다 무료로 좀 해드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그냥 이웃 사촌한테 물어본다라는 측면으로 생각하시고 전화를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원칙들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투자를 해서 어떤 부분으로 검토가 되는지 그 검토 내용까지도 저희가 좀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내가 이런 부동산, 이런 아파트, 이런 상가를 봤는데 이거를 매수해도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런 물건들 보셨을 때 직접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내실 게 아니라 한번 잠시 멈췄다가 전문가들하고 한번 이런 거 한번 봤는데 해도 될까요? 라고 한 번 정도만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현장에 물건을 매물을 보시고 현장에 이제 부동산 중개인들하고 좀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그날 그 자리에서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부동산 부자들은 금방 결정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시간을 오래 끌지도 않습니다. 그런 타이밍, 그런 결정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그 확신이란 얘기는 원칙과 기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도 우리 이 방송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 바로 이런 내용들 갖고 계신 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반드시 전화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